러시아 여자들은 중국 남자랑 데이트 한번 하는 게 소원이라며? 내가 오늘 그 소원 들어줄게. 이 말을 들은 러시아 여성은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냐는 황당한 표정으로 그들을 쳐다보는데요. 몇 분의 시간이 흐른 뒤 중국 남자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며 그곳을 벗어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과연 이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인지 오늘의 사연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누르시고 호랑이 대박 기운 받아가세요. 한국 호랑이.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에서 유튜버로 활동 중인 베로니카라고 합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이곳 러시아에서도 한류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케이팝 댄스를 추는 친구들이 정말 많고요. 남녀노소 할 거 없이 한국 드라마도 많이들 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한국의 간식거리들이 엄청난 인기랍니다. 믹스커피나 초코파이, 빼빼로 같은 한국 과자들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고 그 인기는 날로 치솟고 있지요. 저도 한국의 많은 것들에 푹 빠진 사람 중 하나인데요. 놀랍게도 제가 좋아하는 한국 덕분에 제 인생까지 바뀌게 되었다니까요. 몇 달 전에 제가 우연히 길거리에서 인터뷰 요청을 받았는데 거기서 제가 한국에 대해 언급한 그 영상이 큰 인기를 얻게 됐지 뭐예요. 제가 인터뷰한 영상을 본 주변 사람들이 넌 얼굴도 예쁘니까 유튜브를 해보라는 조언을 많이 해주셨고 결국 그 말에 힘입어 유튜브 채널을 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한국 관련된 이야기나 제 일상을 공유하는 정도였습니다. 한국에 대한 열정은 제 삶의 큰 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에 한국의 드라마, 음악, 패션, 그리고 음식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언급했지요. 그 덕분에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많이 소통할 수 있어서 너무 재밌고 좋았습니다. 채널을 운영하는 동안에 같은 관심사를 가진 러시아 팬들까지 늘어나는 걸 보니 정말 기쁘더라고요.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고 싶다는 욕심도 조금씩 커져갔습니다. 그런데 저희 채널이 점점 유명해지면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턴가 악플이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그 악플들은 대부분 중국어로 쓰여 있더라고요. 번역해보니 밑도 끝도 없이 한국을 비하하는 내용이었지요. 처음에는 그저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유명해지면 이런 일은 당연히 뒤따르는 거라고 스스로 위로하면서요. 그래서 그냥 그 악플들이 보일 때마다 삭제하고 신경 쓰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어느 날부터 상황이 180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중국어로 된 응원 댓글들이 눈에 띄게 늘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내 유튜브에 중국인 팬들이라니 대부분 한국에 대해 언급하는 제 채널에 중국인 팬들이 생긴다는 게 좀 의아하긴 했지만 어쨌든 악플이 사라지고 응원 댓글이 늘어나니까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중국인들까지 우리 채널을 좋아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기뻤지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이상한 댓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댓글에는 제가 중국을 사랑해줘서 너무 고맙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지요. 저는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제가 올린 모든 콘텐츠는 다 한국에 관한 것이었고 저는 평소 중국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었거든요. 당연히 제 영상에서도 중국을 언급한 적이 없었고요. 그런데 중국을 사랑해줘서 고맙다니 참 이상한 댓글이라고 생각하며 찜찜하게 지나갔는데 또 비슷한 댓글들이 쏟아지기 시작한 게 아니겠어요? 그 댓글들에서는 제가 중국 찬양 영상을 올려줘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중국 찬양 영상을 올렸다니 도대체 무슨 뜻이지?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영상으로 중국을 언급한 적조차 없는데 말입니다. 너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몰라 검색창에 저의 이름을 검색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결과에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알 수 없는 누군가가 올린 저의 영상을 클릭하자 분명 저의 얼굴이었는데 중국이 너무 좋다며 찬양하고 웃고 있더군요. 그 영상을 보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유튜브 제 채널에 올렸던 영상들이 딥페이크 기술을 통해 조작되어 제가 전혀 하지 않은 말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조작되었더라고요. 한국을 좋아하는 제가 중국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둔갑되어 있었고 제 자신이 봐도 헷갈릴 정도로 교묘했습니다. 그 영상이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며 널리 퍼질 대로 퍼져 있었지요. 심지어 그 영상은 수많은 중국인들에게 공유되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조작된 영상 때문에 수많은 중국인들, 특히 중국 남자들이 제 틱톡과 SNS로 메시지를 보내오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모두 제가 중국을 좋아한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더라고요. 마치 제가 중국 남자가 없으면 안 되는 여자처럼 착각을 하면서 저에게 한번 만나주겠다며 선심 쓰는 듯한 메시지들이 하루에도 몇백 개씩 와 있었지요.
너무 기분이 더럽고 황당했습니다. 더욱이 이 영상 때문에 제 가족과 주변 친구들마저 저를 오해하게 되었어요. 제가 하지도 않은 말과 행동이 마치 제가 실제로 했던 것처럼 받아들여졌기에 그로 인해 저와 가까운 사람들조차도 혼란에 빠졌습니다. 저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앞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조차 막막했습니다. 이 상황이 저를 완전히 압도했고 이 문제 하나 때문에 평소 소중히 여기던 일상도 관계도 모두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 삶은 그야말로 엉망이 되어버렸지요.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난감했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도 막막했습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기에 저는 우선 딥페이크라는 것에 대해 조사해보았어요. 그것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를 교묘하게 합성하는 기술로 원본과 거의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한 영상이나 음성을 만들어내더군요. 사람의 표정, 목소리, 심지어 몸짓까지 완벽하게 모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파괴력이 매우 컸습니다. 특히 이 조작 기술은 대중의 신뢰를 쉽게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악용되며 엄청난 피해를 초래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랬고요. 저의 경우처럼 제가 전혀 한 적이 없는 말과 행동이 세상에 퍼지고 그로 인해 제 주변 사람들까지 오해하게 되는 상황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잖아요. 저는 이 조작 기술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몸소 깨닫게 되면서 공포감과 무력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저 누군가 인터넷에 제 영상을 올린 것뿐인데 이렇게 제 삶이 통째로 흔들릴 줄은 몰랐거든요. 정신이 혼미해지는 와중에도 중국 사람들은 제게 끊임없이 메시지와 댓글들을 보내더군요.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런데 영상들을 검색하다 보니 더 심각한 문제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건 바로 이런 피해가 저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사해보니 저와 같은 피해를 입은 러시아 여성들이 많더군요. 그들 역시 자신들이 전혀 하지 않은 말과 행동이 담긴 영상에서 자신들의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의 영상은 중국을 찬양하거나 한국을 비하하는 내용으로 변조되어 있었어요. 이러한 영상들은 중국 내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며 퍼져나갔고 중국은 이를 통해 자국의 이미지를 좋게 부각시키며 즐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컴퓨터 앞에서 무기력하게 가만히 있을 순 없었기에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을 듣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어요. 경찰들이 말하길 중국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데 중국 측 수사대는 중국에서 한 증거를 요구하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와 특정 인물을 알아야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셀 수 없을 만큼 이미 퍼질 대로 퍼진 이 영상들은 누가 만들어내었고 또 누가 유포하는지 잡을 길이 없다며 도와주는데 한계가 있다는 답변이었어요. 아니 무슨 이런 황당한 소리가 다 있는지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닥친 불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메시지로만 저에게 연락을 하던 중국인들이 저희 집은 어떻게 알았는지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가뜩이나 마음이 심란하던 어느 날 중국인으로 보이는 남자 2명이 틱톡 영상을 보고 찾아왔다면서 대뜸 저희 집 문을 마구 두드리는 거예요. 그들은 밥 한 끼 먹자면서 문 좀 열어보라고 소리쳤습니다. 너무 놀라고 무서웠어요. 저는 곧장 경찰에 신고했고 다행히 경찰은 이들을 경찰서로 데려갔습니다. 저는 이들이 분명 저를 또 찾아올 것만 같아서 용기 내어 경찰서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경찰에게 그 중국인들이 어떻게 우리 집을 알고 왔는지 어떤 경로로 찾아오게 되었는지 알아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담당 경찰관님께서는 제가 중국인 2명을 조사하는 모습을 참관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물론 그들은 저를 보지 못했지만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들을 수 있었지요. 그리고 중국어를 할 줄 아는 경찰관 한 분께서 제게 그들의 말들을 간단하게 통역해 주셨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마자 그 2명의 중국인은 서로를 비난하며 탓하기 바쁘더라고요. 그들은 중국인 대학생이었는데 한 명은 슈신, 다른 한 명은 마링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였지요. 슈신이라는 학생이 먼저 마링을 원망하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야, 이게 뭐야? 러시아 오면 좋은 일이 생길 거라며 부모님한테 여행 허락도 간신히 받았는데 여행 왔다가 경찰서까지 끌려오는 게 말이 되냐? 그걸 들은 마링이라는 친구가 비웃듯이 받아쳤지요. 하하, 공항에서부터 제일 신났던 게 누군데 혼자 공항 도착하자마자 흥분해서는 러시아 여자들한테 번호 물어보고 같이 커피 한잔 하자고 들이대는 바람에 러시아 보안요원들한테 쫓겨나고 망신당했었잖아. 이제 와서 왜 내 탓이야? 너가 그렇게 설레발치지만 않았다면 이렇게 되진 않았지. 이들은 마치 주먹다짐이라도 할 기세로 서로를 맹비난했습니다. 경찰들은 이 둘을 간신히 말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대화를 듣다 보니
그들은 제가 누군지 알고 찾아온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저 러시아 여행이 시작되었을 때부터 이 여자 저 여자에게 번호를 물어보고 다니는 어리석은 자들 같았지요. 저는 그만 집으로 발걸음을 돌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귀를 의심하게 되는 소리가 들렸지요. 네가 베로니카 집에 찾아가겠다고. 해커까지 고용하지만 않았어도 경찰에 잡히는 일은 없었어. 근데 러시아 여자가 중국 남자 좋아한다더니 왜 경찰에 신고까지 하는 거야?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 그들 입에서 분명 제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조작된 제 영상을 보고 찾아온 것이 분명했고 해커까지 고용해서 제 주소를 알아냈던 것이었어요. 저는 곧장 경찰에게 모든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들은 제 유튜브 영상을 보고 찾아온 게 맞다고요. 하지만 그건 모두 조작된 영상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지요. 제가 한국 남자들과 한국의 문화를 좋아한다고 올린 영상을 조작하여 한국 대신 중국이라는 말로 교묘하게 쏙 바꿔서 조작했다고요. 그건 분명 중국인들의 짓이었습니다. 저는 경찰에게 저희 원본 영상을 건네며 말했어요. 그리고 저 남자들에게도 원본 영상을 보여주면 그들이 조작된 영상을 보고 온 것임을 깨달을 것이라고 일러주었지요. 그런데 그건 저희 크나큰 착각이었습니다. 경찰들이 그 중국인들에게 저희 원본 영상을 보여주었을 때 그 남자들은 꽤나 놀라더군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는 말들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정말 웃기는 사람들이네요. 뭘 이렇게 조작하면서까지 만족하려고 하는 거지요? 중국을 좋아하는 베로니카를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둔갑시키다니. 황당한 집단들이네요, 정말. 그들은 원본을 보여줬는데도 그 원본이 조작된 영상이라고 믿더라고요. 중국을 좋아하는 영상이 원본이고 한국을 좋아한다고 말한 영상이 조작본이라고 우겨댔습니다.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경찰은 큰 목소리로 이게 원본이 확실하며 중국을 사랑한다고 말한 영상이 조작된 영상이라고 강조했지요. 그럼에도 그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며 믿으려 하지를 않더라고요. 한국은 조작하고도 남을 사람들이라는 말만 거듭 되풀이했습니다. 경찰은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자 그들을 바로 공항으로 데려갔고 중국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진실을 말해주었는데도 믿지 않는 그들의 태도에 저는 무척 혼란스러웠고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망연자실해하던 그때 저희 친한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제 친구는 몹시 상기된 목소리로 저를 부르더니 자신이 오늘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었다면서 하소연을 시작하더라고요. 친구의 이야기를 요약하면 이랬습니다. 제 친구가 밥을 먹으러 홀로 식당에 갔는데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동양인 남자 2명이 대뜸 자기들이 먹은 밥값을 계산해달라고 요구하더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먹은 밥값을 계산하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하고 멍하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 남자들의 뒷말은 더 가관이었답니다. 자신들의 밥값을 계산해주면 데이트를 한번 해주겠다며 마치 선심 쓰듯이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제 친구는 너무 황당하고 무섭기도 해서 식당 사장님께 곧장 말씀드렸고 그 남자들은 결국 식당에서 쫓겨났다고 해요. 그런데 그 남자들은 식당에서 쫓겨나는 와중에도 제 친구를 향해 이렇게 소리치더라는 겁니다. 러시아 여자들은 중국 남자랑 데이트해보는 게 소원이라며 데이트해준다는데 밥값 좀 내는 게 아깝냐? 그 말을 들은 제 친구는 너무 황당해서 아무 말도 못했대요. 어이없는 상황들에 넋이 나갈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제 친구의 하소연을 듣는데 저는 불현듯 저희 조작된 영상으로 인한 피해가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느껴졌어요. 널리 퍼진 그 영상 때문에 실제로 러시아 여자들이 중국 남자를 좋아한다고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이 사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 거짓된 정보들을 빠르게 바로잡기 위해서는 진실을 밝히는 영상을 찍어 올리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중국어를 할 줄 아는 러시아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중국인들에게 보내는 새로운 영상을 찍었습니다. 현재 중국인들에게 널리 퍼진 저의 영상은 명백하게 조작된 영상이며 저는 사실 한국의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인들 중 누군가가 저의 원본 영상을 중국어로 조작하여 올렸음을 명백하게 밝혔습니다. 그렇게 진실을 밝힌 제 영상은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어요. 초반에는 이 영상이 가짜다 진짜다 진실여부를 두고 중국 네티즌들의 진실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중국 내 일부 사람들은 저의 해명을 믿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다행히도 제가 SNS 글을 통해서도 이러한 진실을 거듭 밝혔더니 그제서야 중국인들이 진실을 깨닫게 되었지요. 하지만
진실을 바로잡은 대가는 매우 혹독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의 피해자일 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유튜브와 개인 SNS에는 중국인들의 악플과 비난이 끝없이 쌓여갔습니다. 그들은 제가 중국이 아닌 한국을 좋아하고 있다는 사실에 몹시 분노했습니다. 중국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저를 마치 중국을 배신한 배신자 취급하는 글이 올라왔고 그 글 또한 퍼지게 되면서 하루에도 수백 개의 악성 댓글이 제게 쏟아졌습니다. 저의 유튜브 영상마다 달리는 비난과 원망의 말들을 보며 저는 심리적으로 큰 압박감을 느꼈어요. 너무 두렵고 괴로운 시간들이었지요. 저를 위로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진실을 밝힌 저를 비난하는 중국인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하려고 애썼지만 점차 저의 일상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어요. 저는 평소처럼 영상을 찍으려고 카메라 앞에 앉았지만 손이 떨리고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제 자신이 그 고통을 견딜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결국 유튜브 채널을 폐쇄해야겠다는 결정을 내렸어요. 저의 빛나는 꿈들이 이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린 것이죠. 너무 억울하고 허무했습니다. 저는 그저 저의 일상을 알리는 유튜버일 뿐이었는데 그들 마음대로 저를 판단하고 오해하고 비난하다니요. 저를 지지해주는 팬들을 떠올리면 이렇게 허무한 끝맺음이 너무 아쉬웠지만 다시 마음의 평온을 찾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유튜브 영상에서 눈물로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저를 응원해 주셨다는 걸 알고 있지만 저 혼자서는 이 모든 걸 감당하기가 너무 버거웠어요. 이제는 제 자신을 보호해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은 정말 소중했고 잊지 못할 추억이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지만 지금은 잠시 떠나려 합니다. 그동안 저를 지지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의 마지막 영상이 올라가자 한국 팬들은 제게 자신들의 문화를 사랑해주고 지지해준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해 주었어요. 그리고 제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해주었지요. 하지만 중국 악플러들은 저를 도망가는 사람 취급하며 또 비난하더군요. 그날 밤 저는 바로 채널을 삭제했습니다. 유튜브를 떠난 후 저는 조용히 자신의 시간을 보내며 회복을 시도했습니다. 온라인 세계에서 벗어나 실생활로 돌아가려 했지만 그 과정도 쉽지는 않았어요. 악플러들 중 일부는 여전히 저를 추적하며 SNS를 통해 괴롭혔지요. 저는 모든 SNS까지 삭제하기에 이르렀고 소셜미디어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외출을 할 때마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시달려야 했던 저는 결국 러시아의 작은 마을로 이주까지 했어요. 저는 인터넷 없이 지내며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제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잊고 지냈던 취미인 책 읽기와 그림 그리기를 하면서 조금씩 평화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 속에서도 늘 마음 한구석이 시립니다. 날개를 펴지 못한 제 꿈들 때문인지 마음 한켠은 늘 아프고 힘이 드네요. 여러분, 제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날이 올까요? 친구들과 편하게 소통하며 지내게 될 수 있을까요? 먼 훗날 그런 날이 온다면 한국에도 꼭 찾아가 보고 싶네요.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않을 그날이 오면 그저 티 없는 모습으로 한국 거리를 거닐면서 떡볶이도 사 먹고 호떡도 사 먹으며 친구와 수다 떨고 싶어요. 그런 날이 올 수 있을까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저를 위해 짧게나마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기나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한국. 이상 여기까지 러시아 여성 베로니카의 사연이었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안타까운 사연을 들으니 한국 호랑이의 가슴도 먹먹해지네요. 사연이 조금이라도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영상 제작에 크나큰 도움이 된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 고맙고 사랑합니다. 좋아요 누르시고 호랑이 대박 기운 받아가세요. 한국 호랑이.